혹시 너무 길이 잡힐 수도 있거든요. 길이면 예, 그 조정 기일이요. 조정 기일이. 예, 조정 기일이 잡혀가지고 뭐 조정을 시도하려고 하겠죠. 네. 뭐 그러면은 씨가 네. 이제 그 진료 과정 환자의 대리인으로서 출석해갖고 하는 거라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조정은 아마 안 받아줄 겁니다. 네네. 예, 그래가지고 지급명령 신청서는 네. 채권 채무 관계가 아주 분명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원장님께 돈을 빌려가지고 차용증을 작성했고 길이 돌아해가지고 이렇게 명확한 것 같은 경우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이 케이스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급명령 신청서를 냈더니 법원에서 일단 받아준 거거든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요. 일단은 스킬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네. 그 일부러 분산에다가 제기하고 일부러 조금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예. 네, 그런 의도가 다분해 보이고 그랬으니까 사실 원장님 입장에서는 진료하러 안 하고 분산 나가는 게 더 큰 피해잖아요. 그걸 일부러 노렸고 지급명령 신청해서 만약에 이것도 기일 안 지켰으면은 그대로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노리고서 일부러 좀 야근 방법을 취했고요.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신청도 하고 소비자원에 신청도 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다 그 의료진 측에서 이제 조정 안 하겠다 하면 결국 법원으로 넘어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 출석해 보시면 그냥 뭐 돈 조금 지급하시고 그냥 합의하시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꾸 조정관이 유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원장님 대신에 제가 출석한다고 해도 조정관이 저를 무지하게 설득할 겁니다. 그냥 뭐 돈 10만 원 주고 하시고. 근데 제가 진료를 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합의하시는 거 어떠냐 이런 식으로 울고 10만 가야 돼요. 원이요? 예, 10만 원, 20만 원. 한 20만 원 정도 공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총 2번의 진료를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의 차팅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머리가 불편하고 어지럽고 울렁거림 증상이 있었습니다. 심할 때는 구역감까지 호소를 하시고요. 병원에서도 치료를 했었고 해봐도 증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주기적으로 두통약을 드시기도 하고요. 이건 전형적인 경축성 두통에 해당됩니다. 제가 처음 내원하실 때 상담할 때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동의를 얻은 후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치료 때 매우 만족하고 가셨습니다. 두 번째 치료에 오셔서는 아주 많이 호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문제는 두 번째 치료인데요. 조금 통증에 민감해 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랑 똑같은 곳에 안전하게 시술했습니다. 근데 침치료를 받으시고 가셔서는 집에 가서 원래처럼 두통이 있고 울렁거리고 구토 증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씩이나 치료받았는데도 원래대로 됐다고 노발대발 하셨죠. 치료와는 상관이 있다고 하기엔 힘든 증상이고 기존의 증상이 조금 올라오신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치료 전에도 상담할 때 증상이 좋고 나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치료를 하면서 개선이 될 거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환자분께서는 본인이 뇌압이 상승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뇌압의 미묘한 상승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딱히 뇌압 상승이라고 볼 증상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뇌압 상승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분이 왜 뇌압을 포인트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두 개의 뇌압은 요추 천자를 통해서 직접 측정하거나 직접 뇌로 기구를 삽입해서 뇌 부위의 뇌 척수액을 뽑아서 측정하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걱정이 되시면 이게 정말 치료로 인해서 뇌압이 상승되고 그로 인한 구토 증상인지 병원에 가셔서 검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환자분께서는 본인의 증상이 뇌압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계속해서 뇌압 상승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예상하셨나요? 당연한 결과인데요. 병원 여러 곳에서 검사하니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검사해서 정상이니까 또 다른 병원에 옮겨서 검사했다고 합니다. 검사 다음 날에 또 전화가 오셨길래 혹시 그런 증상으로 지금도 불편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지금은 아니랍니다. 근데 왠지 뒷머리가 막힌 느낌을 저에게 아냐고 여쭤보더라고요. 그게 바로 경추성 두통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검사하느라 병원에서 쓴 비용을 계속해서 달라고 괴롭힙니다. 진료에 지장이 있게 찾아오기도 하고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내용 증명을 계속해서 발송하기도 하다가 황당하게 법원을 통해서 저를 빚이 있는 채무자로 만들고 환자 본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지급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이 지급 명령서는 누가 돈을 빌려서 안 갚았을 때 하는 방법인데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제가 돈을 빌려서 안 갚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걱정이 되어서 검사했던 병원 비용을 저에게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의 행동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을 의료분쟁 전문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추후 민사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건 전문적으로 많이 해본 솜씨이며 관련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인과관계와 선후관계를 헷갈리고 있습니다. 원인이 되어서 증상이 생긴 것과 마침 그날 치료를 받았고 기존 증상이 있던 걸 다시 침 맞고 증상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환자분에게 단 2번의 치료만으로 만족감을 드리지 못하고 기분을 상하게 해드린 것도 아쉽지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해하실까봐 설명드리자면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 명백한 피해를 받아 실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경우라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해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막상 피해를 입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병원을 상대로 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많은 경우 병원과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해도 너무 심하고요. 제가 말로는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설명드린 거에 10배, 100배 정도 해당됩니다. 진료를 방해할 목적이 있고 의사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주 다분합니다. 심약한 원장님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에 돈을 주고 끝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심약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좋지 못한 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다음에는 다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